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은 6월 24일이고요. 낮 시간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졌습니다. 아침 같은 경우에는 구름도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꼭 비 올 것 같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낮 시간 되니까는 구름도 없어지고 굉장히 화창한 날씨가 됐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고요. 또 제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의 어떤 그 트러커 정보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트러커 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다가 보면은 이 트러커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영상 그 안에서 아마 얼마나 벌 수 있나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보셨을 건데 저도 몇 개 봤어요. 몇 개 봤는데 저는 또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그 수입 면에서 어떤 게 있나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 트러커의 수입을 좌우하는 거는 내가 이 트럭에 바퀴 몇 바퀴 굴렸느냐가 제일 베이직이에요. 이게 온수업이라는 게 얼만큼 차가 많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, 그 다음에 어떤 세금 내는 방법,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어떤 시스템 문제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세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,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걸 거고 한국 분들은 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어디 가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 그 봉급을 받으시잖아요.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세금을 다 내는 거죠. 세금을 다 내고 일정 부분 세금을 다 떼어내잖아요. 세금 떼어내고 내가 받는 급여를 뭐 세후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, 여기 미국에서는 그런 방법을 W2라 그래요. 그게 이제 그 세금 내는 폼의 그 넘버 같아요. 그래서 W2 방법으로 세금을 낸다 그러고, 두 번째 방법은 아마 그 오너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은 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, 내가 회사 이름을 만들고 내가 자영업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컨트랙을 맺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를 회사 대 회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받아요.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같이 이렇게 보조해줘야 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세이브 하겠죠. 그래서 1099이라는 방법으로 주는 거를 조그만 회사들은 선호를 해요.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망정 일단 내가 당장 받는 돈이 커야 또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은 되게 많으시고, 그래서 1099이라는 방법을 받으시면은 그 세금 보고를 제가 나중에 해야 됩니다. 텍스 시즌 돼가지고 보고 시즌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1099 방법하고 W2 방법이 뭐가 다르냐면은, 일단은 제가 많이 거주했던 이 동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세율이 보통 한 27, 8%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%예요. 그런데 만약에 1099 보고를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. 제가 냈던 금액은 한 3%에서부터 한 10% 여기까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세무사들한테 이렇게 갖고 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띄고 저렇게 해서 경비를 떨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줄여버립니다.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의 또 차이점은 뭐냐, 1099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실제로 조금밖에 안 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 소셜연금을 리타이어 하면은 소셜연금을 받게 되는데, 그 소셜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. 미치지를 않아서 뭐 그런 게 좀 틀린 거고,
만약에 W2라는 방법으로 해갖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연금 받을 때 뭐 초기에 10년 그 다음에 그 포인트로 40포인트 뭐 이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그게 이미 다 채워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 소셜연금의 어떤 금액에 작게 차이가 나겠죠. 세금을 열심히 내니까. 그런 방법이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,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미국에서 이렇게 차를 움직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Electric Login Device라 그래갖고 ELD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. ELD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블랙박스 같은 개념이에요. 그래서 100% 한국말로 이렇게 따지자면은 차량 일지죠. 운행일지인데, 예전에 오래전에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 페이퍼워크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양식이 돼 있는 그 종이 안에다가 이 법규는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몇 시간 이상을 운전을 하면 안 된다, 그리고 최소한 몇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쉬어야 된다, 뭐 하루에 토탈 그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시간은 운전 시간을 포함해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다,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예전에는 그거를 이 종이에다가 내가 직접 그려가지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, 실제로는 내가 막 한 1000마일 한 열 몇 시간 해갖고 운전을 간 거예요. 14시간, 15시간. 근데 그 법규에다가 맞추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입하는 거는 내가 한 650마일 오늘 하루 뭐 한 10시간 20분 운전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들 합니다.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. 그런데 이게 한참 오래 전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일렉트릭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다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는 불과 뭐 한 4년? 이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일렉트릭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게 입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차가 한 5마일만 이렇게 움직여도 자동으로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. 5마일 이상 속도가.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미국 회사 같은 데를 가시면 이게 다 퀄컴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렉트릭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. ELD가. 그래서 실제로 내가 컨디션이 좋고 막 이래갖고 많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. 하루에 11시간 그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외에는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일렉트릭 로그를 쓰는 오리지널로 불법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일주일에 뛸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2,500마일에서 3,000마일 이거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뭐 차이나게 뭐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. 이런 게 없고,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는 어떤 게 또 있냐면은, 제가 그 전에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차량 메인테넌스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새 차를 가지고 했던, 중고차를 구입을 가지고 했던, 뭐 새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은 딜러를 갈 거고,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 생기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리페어 샵을 가게 될 거고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.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데 가서 여기 미국의 시스템이 뭐냐면은,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내가 직접 뭐 툴도 없으니까 고치지는 못하지만 여기 큰 문제 아닌 거예요. 큰 문제 아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 좀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메케닉이 이렇게 고치면 정말 2-3시간이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가도 얘네들이 그걸 바로 고쳐주지를 않아요. 고쳐주지를 않고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이상한 거 뭐 붙들고 있었으면은 이거 다 해야지 네 거 봐줄게 이런 식인 게 태반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던 것도, 저 아는 사람이 볼보 새 차를 샀는데 뭐 3일 만에 냉장고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다가 보면은 어쨌든 간에 새 차니까 빨리 가서 냉장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.
그래서 딜러 갖고 들어가니까는 무슨 파트 하나를 오다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80불짜리 파트 하나 오다하면서 그거 갈아 끼워주는데 3박 4일 있다가 오는 거예요. 물론 그건 재수없는 경우에 한 케이스일 뿐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좀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. 또 한 번은 이 벼락 맞아가지고 이 컴퓨터 시스템이 뭔가 망가져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다 갈아 끼웠던 것 같은데, 그거 고치는데 내가 기억하는 건 한 달 반? 2달이라 그랬나? 한 달 반이라 그랬나? 그냥 그 정도 가서 딜러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물론 보험 처리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보험 받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. 내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소비한 돈은 뭐 2만 불이 넘는데 보험에서 받은 거는 뭐 8천 몇 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그 마이너스를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시스템 문제, 그리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정말 재수없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, 일반 차 고칠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의외로 메케닉 애들, 돌팔이 애들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간단한 거 갖고 들어가는데 뭐 이틀 있다 와 그래갖고 갔는데 뭐 고쳐놓고 뭐 시험해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. 작동이 뭐가 하나 안 돼. 그래서 진짜 나와가지고 5마일도 안 돼갖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지들 스스로가 뭐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뭐 또 이틀 있다 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, 이래가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의 피해죠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인컴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, 또 그 운전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국 회사를 가시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 ELD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다 쓰게 되고, 그러면 뛰는 마일도 별로 없고, 또 초보자기 때문에 내가 마일당 뛰어서 받을 수 있는 레이트도 작고, 이러면은 세금을 공제하고 받으면은 아마 한 2,000불?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뭐 경험이 좀 많이 생기고, 뭐 적어도 3, 4년 이상, 보통 한 5년 돼가지고 어디 미국 회사 가서 해도, 물론 마일당 받는 레이스는 뭐 60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0 몇 전 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래봐야 합법적으로 뛸 수 있는 마일 자체가 얼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세금 띄고 받으면은 뭐 한 5,000불 조금 넘던가 다 그 수준이에요. 그래서 그로스로 새 전으로 뭐 일주일에 뭐 2,000불을 번다 그래도 보통 한 30% 띄어내버리면은 뭐 얼마 안 돼요. 뭐 한 1,500불 뭐 이렇게 되면은 6,000불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. 6,000불 넘어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, 저 같은 경우에 저도 미국 회사에서는 1년도 못 있었어요. 돈이 워낙 작으니까 솔직히 있기 싫잖아요. 뛰어갖고 세금으로 다 주고. 그래서 그 한국 회사로 처음에 옮겨갔었고, 그러고 두 번째 또 한국 회사 갔을 때는 이제 경력이 3년 넘어가고 4년 차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레이트 조금 있는 상태에다가,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에 제가 한국 회사에서 벌었던 인컴을 얘기를 해드렸는데, 제가 한 달에 보통 얼마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고, 제일 조금 벌었던 달하고 제일 많이 벌었던 달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제일 작은 게 뭐 5,700인가 이랬고, 많은 게 9,000불이 넘어가는 거였는데, 아마 보시는 분들이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. 뭐냐면은, 저 친구가 제일 작았을 때하고 제일 많았을 때를 얘기를 했는데, 어쩌면 저 친구가 좀 뻥을 좀 쳤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한 7,000불 정도는 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쉽게. 근데 저는 그 회사에서 한 8,000불 받았습니다, 한 달에. 근데 그게 뭐 한 3, 4년 됐다 그래서 다 그 돈 받지 않아요.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ELD 쓰는 것도 제가 가라로 하나를 썼어요. 가라로 썼는데 보통은 잘 안 써요. 안 쓰는데, 저는 이 동남부 쪽에서 이 트럭 일을 하기 전에 세일즈를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 동남부 쪽에는 이 하이웨이 어떤 분위기도 좀 알고,
그 다음에 길도 좀 알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여기는 나름 내 나와바리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짜를 썼어요. 그래서 가짜를 쓰는데 뭐 가짜 쓴다 그래서 다 그게 표시 안 나는 건 아니에요. 무슨 큰 일이 생기면은 다 들추면 다 나옵니다. 다 나오는데 최소한 뭐 길거리에서 내가 폴리스한테 걸렸을 때는 당장 거기는 모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제가 2개 쓰는 거를 알아요. 알았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또 알지만은 그냥 묵인해줘 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쓰면서 또 제가 그 쉬는 날을 또 많이 안 쓰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뛴 마일 자체를 워낙 많이 뛰었어요. 평균적으로 보통 뭐 18,000마일 한 달에 18,000마일 이상을 뛰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한 8,000불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유튜버 분들이 올려놓는 예상 수입 이런 거를 보시고 아 나도 트럭커를 하면은 뭐 저 정도는 벌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 오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엄청나게 커요. 엄청나게 큰 게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뭐 어떤 달에는 고장도 안 나고 노드도 잘 받고 또 노드 값도 괜찮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괜찮게 벌을 수도 있지만 어떤 달에는 뻑하면은 차 고장 나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 오고 이틀 쉬고 또 어디 고치러 가가지고 3일 멍 때리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정말 일하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벌었던 거 바로 반토막이에요. 그 전 달 벌었던 거. 이러기 때문에 이 회사 차를 운전하는 거는 그달 뭐 얘기하는 것도 뭐 무리는 안 가겠지만은 오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쳤대든가 뭐했대든가 그러면 내 수입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바로 직결이 돼 버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너 오퍼레이터의 수입을 알고 싶다면은 그 오너 오퍼레이터가 그 전년도에 뛴 거를 보고 1년 동안 뛴 거를 봐야 돼요. 그래야지 어떤 평균 수입이 나오거든요. 내가 이달에 내가 오너 오퍼레이터 했는데 내가 이달에 이렇게 해서 벌었습니다. 그러고 그거 공개해 봐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뭐 한 달 평균이 이 정도 되겠네. 그러면 12달이면 얼마야? 이렇게 계산하면 큰 코 다치십니다. 그래서 절대 그 오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거만 가지고 예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컴퍼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컴퍼니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. 그 사람이 또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한국 회사를 갔든 미국 회사를 갔든 컴퍼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하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한 2,000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6,000불 이선이 회사 드라이버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너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마 한 4,500불 이제 세금이니 뭐 차 유지비니 이런 거를 다 떼고 난 다음에 보험료 진짜 보험료도 차이 엄청나요. 저는 한 달에 1,620불인가를 내는데 저는 그 다른 분, 그 한국 분 중에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노후 차량이고 보험 커버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150 몇 불 내요. 그럼 보험료에서도 벌써 10배 차이가 나는데요. 그래서 감안하셔야 될 게 많은데 이 오너 오퍼레이터들의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을 다 띄고 난 다음에 한 4,000불에서부터 한 18,000불까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금액으로. 뭐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차 한 대로.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한 18,000불 이렇게 받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, 저런 방법,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튜버를
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트러커를 해야 되겠다,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일을 하면은 뭐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,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. 유튜버에는 사실 좀 그래도 많이 희망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피해자라면 피해자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처음 제가 이 면허증을 따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. 유튜브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어떤 캘리포니아 계시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는데, 이분이 아마 그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에 있는 시아리 잉글랜드 드라이빙 스쿨을 가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연세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드라이빙 스쿨을 막상 갔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, 영어를 못 하셔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하셨는데, 그 드라이빙 스쿨 인스트럭터가 걱정하지 말아라, 네가 영어를 모르면 내가 한국말을 배워서라도 가르쳐준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. 뭐 농담이었는지 진짜였는지. 근데 저는 또 그걸 보고 순진하게, 이런 데 가면 그냥 정답하고 거의 99% 정답을 엑기스로 해서 다 가르쳐주나 보다,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저 사는데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그 팸이라는 그 트러킹 회사에서 운영하는 드라이빙 스쿨을 간 거예요. 인디애나로. 여기 갔는데 뭐 첫날 가가지고서는 뭐 신체 검사 같은 거 하고 뭐 하고 막 이랬어요. 두 번째 날에는 뭐 오만 서류에 뭐 사인하고 뭐요. 근데 세 번째 날에 그 수업 시간이죠. 필기 시험 공부하는 그 수업 시간 중에 그런 걸 다 해요.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뭐 신체 검사도 안 하고 하나씩 불러내서 뭐 서류 사인도 하고.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가서 시험 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생소한 단어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입력된 거는 1도 없는데 가서 시험 보라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죠. 당연히 떨어지고, 또 목요일날 되니까 목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 또 보라 그러더라고요. 또 떨어졌어요. 금요일날 와서 또 보래. 또 떨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. 이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. 거기서 이제 나중에 뭐 붙으면은 다 차지를 하는 건데, 돈 차지를 할 텐데 내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얘네들이 얼만큼 내가 떨어져도 얘네들이 나를 케어를 해줄 건가, 이게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. 그 담당 그 매니저한테 이메일 하나 써놓고 나 패밀리 이머전시 있다 이러고서 그냥 나와버렸거든요. 나중에 저한테 돈 내라 그러더라고. 일주일 있었던 거요.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 인터넷 보고 시험 문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보고 해가지고 퍼밋 받고, 그 다음에 저 동네에 있는 미국 학원에 가갖고 면허증을 땄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인터넷에서 너무 희망적인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영상을 12개인가 이렇게 올리면서 트러커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시간은 얼마나 드나, 뭐 돈은 얼마나 필요로 하나,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따시고 난 다음에 또 트러커가 됐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인컴을 만들 수 있나까지 제가 한 12개인가를 올린 것 같아서요. 이 트러커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 분이 2주 전에 아틀란타에서 트러커 준비하시는 두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까지 6시간 반을 운전을 하고 왔다가 가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리고, 나중에 제가 아틀란타 가면은 또 연락해서 식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